안녕하십니까, 이페어 도바주입니다. 이번 4월에 생각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의 키체인지 가장 큰 흐름을 4가지 정도 저희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번 자본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런 대결 구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코로나19에 관련된 시장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시장의 버블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슈에 관련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의견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승과 그리고 하락에 관련된 포인트는 어떤 산업에서 결정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스타일에서 결정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스탁 펀드, 그러니까 중국의 주식형 펀드의 자금 흐름은 크게 유입이 없었고요. 미국의 주식형 펀드의 흐름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즉 자본시장에서의 코로나19로 발생된 시장의 평가는 미국이 결국은 좋아질 것이다 로 시장은 베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코로나19의 리스크와 그리고 버블에 관련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의견, 그리고 나머지 자산 가격과 시장의 위험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요약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에 관련된 부분은 이게 인도의 케이스입니다. 인도가 그냥 역대급으로 높은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퍼스트 웨이브가 끝나고요. 안정되었으나 이번에 세컨드 웨이브가 오는데 너무 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리스크는 이렇게 높은 형태의 백신보다 2차 유행, 3차 유행에 관련된 리스크가 반영된다고 한다면 이런 코로나 리스크는 더욱더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에 대한 버블에 대한 또 우려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BOFA, 그러니까 미국의 메릴린치를 인수한 BOA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은 이렇게 4월달 형태로 놓고 봤을 때 레이트 스테이지 불마켓, 그러니까 아직은 불마켓인데 후반부 정도에 들어가는 것 같다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업 앤 다운 리스크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업, 그러니까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키는 시클리컬, 경기 산업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디펜시브 스탁이 여기서 오히려 약세 요인을 가지고 있다. 즉 MSCI, 그러니까 글로벌 인덱스 기준의 시클리컬들, 그러니까 경기 산업재들하고 이런 방어 주식들의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진짜로 다시 좋은 사이클로 돌아왔다. 이때처럼 이런 버블이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좋은 사이클에 들어오고 있다. 즉 시클리컬들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짜 주식으로 들어가 봤을 때 EPS 그로스, 미국의 이익 성장률 자체는 이렇게 되게 좋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미국의 골드만삭스의 추정치,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의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입니다. 향후에. 그러면 S&P 500 가격도 이것들을 따라서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보였던 기울기에서 이렇게 보이는 기울기로 가고 있습니다. 즉 이익의 추정치 자체가 향후에도 좋아질 것은 눈에 보이는데 그 기울기가 좀 둔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 슬로우 다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주식시장에서 어떤 이런 시장의 센티멘트, 투자 심리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바이백에 관련된 이야기를 실적을 발표하거나 언론을 통해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쭉 올라왔던 2018년까지 올라왔던 것들이 좀 줄었다가 또 다시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조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바이백을 통해서 시장에 어떤 활기를 불어넣는 반면에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것들이 최근에 또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꺾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채권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1.7에서 1.8까지 올랐었는데요. 거의 1.8을 뚫고 2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뉴스가 꽤 있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 글로벌 매크로 헤지 펀드들의 익스포저를 보시게 되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10년물 채권의 포지션이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롱,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채권을 샀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하늘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최근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즉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미국의 10년물 채권을 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금리는 따라서 떨어지게 되고요. 즉 이들의 움직임 자체는 최근에 바이러스, 즉 코로나19의 글로벌한 유행이 강하면 강할수록 롱 포지션에 다가오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명무실해지면 숏 포지션을 가서 이런 채권의 매력도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바이러스의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롱이고, 그리고 바이러스의 리스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숏 포지션이 늘어나서 채권의 매력도는 떨어지는 형태로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채권의 투자에 있어서 직관적인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체, 특히 원자재 같은 경우의 움직임을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같은 경우는 목재로 집을 많이 짓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지만 이 목재의 가격을 보시게 된다면 리커버리, 즉 경기가 좋아지는 것 때문에 목재 가격이 역대급으로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까지는 이제 오르고, 여기서 이제 가격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이 1000불 기준으로 가격이 꺾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최근에 미국 모기지 레이트, 그러니까 모기지를 얻었을 때 부담해야 되는 금리가 횡보하거나 소폭 약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한 번 더 레벨업이 되었습니다. 즉 이런 원자재 투자에 있어서 가장 직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리커버리, 즉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베팅을 하는 것은 맞지만 커머디티에 만약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부정적인 요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금리에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지 않거나 횡보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또 이런 목재처럼 이런 형태의 원자재 가격의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유가와 금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런 커머디티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전통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 6에서 7% 수준의 가격에서 거래가 됩니다. 금 가격 대비해서 오일 베를달 가격이 한 6에서 7% 정도의 가격이 거래가 되는데요. 지금 금 가격이 한 1,700불이기 때문에 한 4% 수준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즉 이렇게 연두색과 노란색깔 사이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장기 시계열, 한 30년, 40년 동안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95%의 통계적 확률로 보게 되면 약 유가의 가격은 금 가격 대비해서 4에서 한 0.1%, 즉 4%에서 10%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95% 확률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벗어났던 것이 지금 한 4% 가격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정상적인 구간 안에 지금 가격이 들어왔다, 유가가.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통계적인 어떤 분포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구간 안에 들어온 것이지 가장 싼 국면 어딘가에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원자재, 특히 유가에 투자하고 있는 이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싸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런 통계적인 논리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글로벌리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약간 경제 좀 좋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좀 안정됐지만 다시 또 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부분이 있다라고 많은 데이터들이 있긴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시장의 리스크, 마켓 리스크가 지금 많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어디서 커지고 있는지 여러 군데에서 뭐 버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인지 못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글로벌 펀드를 글로벌 포트폴리오 운용함에 있어서 이런 차이나 팩터를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지금 투자 등급 회사채들의 YTM, 즉 요구 금리 수준 자체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채권 시장에서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디폴트 리스크가 만약에 상승한다고 한다면 시장의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최근까지는 좀 급하게 일어났다가 최근에 횡보하기 시작한 금리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럼 끝난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가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텍스트 마이닝, 즉 빅데이터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미국의 S&P 500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코퍼레이트들이 물가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코멘트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들 물가 자체도 지금 향후에 물가가 올라가겠다라는 지금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들도 그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기업들의 인플레이션과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동행해서 보통 이런 두 색깔 기준으로 가고 있는데, 먼저 간 것은 이런 빅데이터 형태로 보일 수 있는 미국 기업들의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언급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이런 CPI, 즉 소비자 물가 역시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 머지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트레이드 워, 미중 무역 전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있어서 이런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세미컨덕터, 즉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반도체에 관한 부분을 생션, 즉 제재를, 화웨이 제재를 시작된 것들을 기준으로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 중국이 급격하게 반도체 투자를 늘리기 시작한 게 2020년이었습니다. 즉 2020년, 2019년부터 이런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때가 바로 화웨이, 즉 미국이 이런 생션, 제재를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향후에 반도체에 투자를 급격하게 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마켓 쉐어를 높여가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보게 되면 생각보다 최근에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즉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쉐어는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의 쉐어가 크게 늘어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 사이에 한국 같은 경우도 소폭 줄어드는 그런 형태, 특히 타이완과 사우스 코리아, 즉 한국이 그 익스포저가 오히려 중국은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해서 늘리고, 대만과 한국이 투자를 하긴 하겠지만 중국의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지금 컨설팅 그룹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런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제재가 있을 때마다 중국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릴 것이다. 그럼 투자를 늘리는 데 있어서 손해보는 것들은 자산 투자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으로 가정을 하고 보되, 오히려 반대로 이런 투자에 있어서 나설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 중국이 특히나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서 투자의 기회로 삼으면 오히려 이런 무역 전쟁에 대한 테마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투자의 패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저희가 딥러닝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키워드는 바이러스에서 백신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경제 봉쇄에서 리오프닝, 다시 이런 경제를 오픈한다는 부분, 그리고 리세션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리커버리에 포커스를 두는 이런 부분, 그리고 리스크보다는 리턴에 포커스를 둔 투자가 더 유리하고, 그리고 그로스보다는 밸류에 대한 이런 부분이 더 합리적인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변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키워드가 만약에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그 바뀐 이유와 함께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